선생님이 말했던 꺼져 있잖아. 꺼져. 됐습니다. 어디서 안 볼까? 왜요? 오늘 원장님이 교육이 있던데. 저희요? 선생님 다리가 느려요. 저린 다리. 저희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그래요. 알파요? 아니 알파고? 근데 선생님 알파고? 이게 남자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애들이 문제예요. 하은이도 문제고. 솔직히 이하는 솔직히 제가 진짜 원장쌤 시간에 대답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직선과 정사이의 거리를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이하이 파이어 이러고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파이가 왜 나오는 거죠? 그건 다른 생각했다는 증거인데 아니 파이가 아니라 루트예요. 루트가 시끄러워. 진짜 이런 자꾸 저한테 너희들 나한테도 시켰어. 근데 제가 이러면 뒷담 깐 거라고 막 때려요. 무서워요 이하고. 진짜 번호 도움이에요. 막 협박해요. 이따가 끝나고 보자고. 나는 이형이나 너나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좋아하지. 이하고 막 모르는 애한테 안녕! 이러고 겁나 무서워 진짜. 다현아, 네? 나는 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저도 쌤이 제일 안 무서워요. 자, 우리 지난번에 18번까지 했으니까. 네. 자, 19번 문제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은 지구를 관통하는 구멍을 뚫어서 구멍 표면에 물체를 장락하시는 것을 나타냈다. 자, 살펴봤더니 얘 어디까지 갔다 오니? 중심까지 갔다 오네? 중심까지 가서 B까지 가네. A, B 사이로 왔다 갔다 하네. 우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단진동이라고 해. 우리 나중에 단진동에서 이 운동을 배우게 되니까 지금 해도 설명을 못할 지금 테니까 무한인가요? 이런 상황은 계속 이런 우리하면, 상황에는 이렇게 뚫었잖아요. 가운데에는 여전히 중력이 셀 거 아니에요? 구멍이. 아니요, 가운데에서 중력이 순간 0이 돼요. 왜요? 이렇게 각도가 중력에 대한 그래프가 지구 주변에서 이렇게 중심 지구가 반토막이 났다고 중력이 없어져요? 아니 꺾이잖아.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고 구멍으로 터널을 가속도가 반대하니까 여기 돼요. 터널을 뚫은 거야 이거는. 반토막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얘는 거리에 대해서 일부러 들어 나올 때 중에 중심 원로부터 거리에 대해서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얘가 낮이 원이 될 때까지 이때까지는 중력이 낮에 원인 순간에서 표면의 중력이기 때문에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낮임 스몰 m이라는 거거든. 낮임은 지구중이 아니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자, 이 공간에서는 얼에 비례하는 중력을 받아요. 바깥쪽에서는 얼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중력을 받게 돼요. 살펴보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위치에 관한 함수의 비례해, 위치에 비례해. 이런 경우에는 우리 단진동 운동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 단진동이라는 것은 제자리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야. 그래서 무한이요? 이 물체는 정황이 없다. 공기장 마찰이 없을 때는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물체 같은 경우에도 역시 A, B 사이에서 무한히 왔다 갔다 하고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갔다가 다시 원 위치로 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 0. 순간이동 아니야? 이게 그냥 순간이동 아니야? 그런 시간 걸리네? 그래서 걸리네? 1초. 저 이 문제 보고 쭉 중력들이 쭉 떨어졌다가 다시 중력들이 올라와서 계속 중심점에 있겠지 생각했어요. 여보. 가서 중심점을 너무 왜 빨리 중심점을 지나면 중심을 지날 때 속력이 꽤 되잖아. 그렇죠. 관성 때문에 계속 돌파하는 거. 근데 뒤로 갈수록 다시 뒤에서 당기는 작용하지?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다 B점에서 멈췄다가 다시 중력으로 의해서 안으로 점점 빨라지면서 들어갔다가 최대 속도를 가졌다가 다시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멈췄다가 또 당겨져. 너가 존나 빨리 이런 달렸다가 운동을 시간 지나면 단진동이라고. 예를 들어서 용철에 물체를 매달아 놓고 용철 당겼다 놓으면 용철은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겠지. 그런 단진동 똑같은 단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A에서 가서 B까지 갔다 다시 A로 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4초. 약 84분이 걸려. 84분. 그거 딱 나와 있어요. 1시간 20초. 계산식에 의해서. 나중에 그거를
학원에서 배우던데. 테스트 하면 몇 초예요? 84분이면은 뭐야? 오야 되게 빠른 거지. 뭐 그러면 인간이 여기서 아이슬란드까지 1시간 24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정 반대쪽이 아이슬란드 아니에요? 아이슬란드 무슨 아이슬란드 북반구에 있는데 가보시죠. 그 과거에 맺던 것 같은데. 브라질 쪽 아니에요? 브라질 근처. 그 칠레. 남미 대륙 그 칠레. 중남미 쪽. 그래서 거기가 우리나라 정 반대편인데 거기까지 터널을 뚫고 싶지만 인간이 멕시코. 지구를 탐구하려고 지구를 탐구하려고 시주법에 의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 34km. 옛날에는 약 30년 전에는 딱 세계에서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 중국. EU 쪽에 ECG 그때 당시에는 유럽 공동체 쪽에서 공동 연구로 러시아 지각 연구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 포함 안 할 때 러시아 공산국가 할 때 그때 구멍을 파갖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중국도 파고 엄청나게 파더라고. 6km. 근데 어느 정도까지 팔 수 있을까 시주법 30kg. 6. 지금까지 들어간 30km. 가장 깊은 깊이가 약 12km 정도. 12. 와 생각보다 짧네. 그거 우리 그 러시아에 러시아 콜라. 아니 요즘 중국 애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 러시아에 뭐 콜라 지방이 나와. 요즘 중국 애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 역시 중국식. 지금 한 10몇 군데 뚫었던데 여름을 막 동시에 파는 거 아니에요? 지구도 숨 쉬나 봐. 구멍을 뻥뻥뻥뻥 내서. 근데 인간이 직접 땅으로 판 거는 얼마 정도 깊이까지 봤을까? 6km. 1km. 삽으로 봤어. 진짜 삽질해봐. 500m. 100m? 돌았구나. 50km. 3km. 지금 이제 현재 기록이 30년 전 기록하고 차이가 없는데 약 3km 길이. 오. 우와. 차를 어떻게 파는 거야? 3km 하루에 판 건 아니고 그게 몇백 년 동안 판 거야. 600년이요? 옛날에 탄광. 와. 근데 그 총 연장이 몇 킬로미터인지 아니? 그 탄광의 총 길이, 몰라요. 글쎄. 총 길이가 약 200km. 쌤. 근데요. 이렇게 쥐가 중부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이만큼 파고 반쯤 파도 옆에서 판 거랑 이렇게 만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자. 하는 이런 걸 한번 보기로 하자. 지금 12km. 지금 반지름이 얼마야? 6,400km잖아. 바보야. 1700. 6,400km, 1,700km 다리지. 근데 이렇게 뚫으면 어떨까? 이 지구가 있는데 뚫다가 조준을 잘못해가 이렇게 뚫었대. 삐었구나. 아이고. 완전. 그럼 이제 괜찮은데? 쭉 하나가 심각하게 바다 그 잘못하면. 벽에 곤두박질 얘는 어떤 운동을 할까? 쭉. 얘도 가운데로 멈춰요, 그죠? 똑같이 단진동 운동을 해. 에? 근데 아래 박으면서 가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해. 안 봐요. 지금 중국 때문에 이렇게 가서 안 봐. 이렇게 박으면서. 마찰이 없다면 똑같은 주기를 갖고 운동하는데 그럼 이 위치에서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저 알죠. 24도. 1번 84분보다 적다. 2번 84분이다. 3번 84분보다 크다. 84번. 84번. 1번. 84번 적다, 아, 적다.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한다. 2번, 2번 84번. 3번. 혼자? 답은 2번. 84분. 그거까지. 똑같아. 길이가 똑같아요. 짧은데 중력이 적으니까. 식이 똑같이 나와. 중력이 적은데 그럼 속도가 느려지는데 자, 그러면 길이가 짧죠. 문제로 볼게요. 자, 이렇게 장난화시켰답니다. 그림란은 자, A점에서 작은 물체를 가만히 놓아 제어시킬 때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B점에서 속력이 가장 크다? 아니, 지구 중심의 속력이 가장 커요. 자, 여기 TA, TB가 있잖아. A에 있을 때 시점, B에 있을 때 시점이야. 자, 두 번째, 중력의 크기는 OS가 가장 크다. 중력은 OS가 가장 작아요. A, B에서 가장 커요. 자, 중력과 속도가 가장 큰 곳은 중력과 속도 가장 큰 곳은 어디야? B. 이 그림사를 보니까 A 또는 B가 되겠지. A 또는 B야. G는 5점은 뭐야? 0이야. 0. 보다 친구. 자, 5점에서의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렇지. 얘는 당겨지다가 뒤로 당겨지기 시작하잖아. 힘이, 그지? 이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야. 기울기 보니까 기울기가 0이었는데 양의 기울기였다 음의 기울기로 바뀌지.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반대가 되는 위치가 됩니다. 물체는 지구를 관통하여 B점을 지나 계속 아래로 운동하니 아니 AB 사이에서 왕복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20번 우주선이 발사대에서 정지해 있을 때는
우주선에 작용하는 중력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우주선이 지구 표면으로부터 200km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을 때 우주선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이냐? 단 우주선이 운동하는데 소모되는 연료의 무게의 변화는 무시하며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라고 합니다. 200km 상공에서 중력이 0일까?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여기 얘는 가깝죠. 식이 아니요. 이게 거의 지구 표면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예. 우리 원심력 때문에 ISS라는 거 알고 있니? 네. 알죠. 이 ISS가 떠다니는 높이가 약 300km 부근에서 떠다녀. 걔도 지구의 중력보다 조금 작아. 그냥 원심력을 알아. 원심력이라는 표현은 쓰지 맙시다. 부심력. 나중에 얘기해 줄게. 운동할 때. 그게 아니고. 원심력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힘이야. 가상의 힘이야. 관성이. 그건 뭐예요? 그냥 관성. 사람이 관성력의 일종이야. 느끼는 힘이야. 지난번에 승우 오기 전이었나? 코로나 때문에 쉴 때였나? 제가 알려줬어요. 그 원심 분리기 할 커브 때. 돌 때 얘기해 줬는데. 원심 분리기 할 때. 참고로 요즘 학교에서 과학 활동으로 큰 활동을 많이 시키는 게 적정 기술을 사용하는 실팽이를 이용한 원심 분리기 아, 얘기가 그거 있어. 했어요. 그거 실내 실내 안에 설명했으면 실에 물 담아서. 그렇게 안 하고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를 정확히 잠깐 원심력과 관계돼서 얘기해 줄게. 쌤이 말해줬거든요. 자, 얘 어떻게 되냐면 실팽이가 있어. 선생님이 말씀해주셨어요. 구멍 2개 또는 4개를 뚫어갖고 얘기하는 거거든. 전에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2개 또는 3개를 대칭이 되게 놔야 돼. 설명했으면 3개 되면 120도 각도로 놓게 되는데 모세관을 갖다 놓고 여기에 혈액을 넣어놔. 그 다음에 찍찍 몇 번 당기면 분리가 되는데 이때 원심력이라는 힘을 이야기하거든. 이때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관을 좀 크게 그릴게. 이렇게 됐다라고 해. 이때 원심력의 크기는 약간 이야기했지만 mol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가 좀 처음 보는 값이야, 그지? 얘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회전하는 중심각을 얘기해. 그래서 각속도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 그럼 같은 몸체에서 돌면 각속도가 모두 다 어때? 같아요. 같아. 각속도가 같단 말이야. 그럼 이 혈액이 이쪽에 모여있다라고 해보자. 얘가 같아. 여기 얼도 같겠지? 네. 그래 안 그래? 이때 원심력이라는 것은 이 혈액들이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바깥쪽으로 느끼는 힘이야. 그럼 그 느끼는 힘은 누구에 비례하니? 질량에 비례하겠지. 맞아? 질량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럼 질량이 큰 녀석이 어디로 가? 그쪽으로 가겠지. 가벼운 녀석은 조금밖에 못 가겠지. 네. 맞아? 이러면서 분리가 되는 원리야. 근데 공부 잘하는 이번 3학년 선배가 이거와 관계돼서 또 탐구 활동한 거를 하고 자소서에 써놨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큰 녀석을 했더니 원심 분리가 잘 안 되더래. 그래서 얘를 작게 만들어 갖고 실험을 했더니 원심 분리가 잘 되더래. 왜 그럴까? 이런 게 있어. 우리는 이거를 누구를 이용해서 돌려주고 있지? 단추. 실을 이용한 탄성력을, 실에 나타나는 탄성력을 이용해서 회전해줘. 탄성력이 존재하는 때 이때 실에 의한 탄성 에너지가 있겠지. 네. 탄성 에너지가 있을 텐데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팽이를 돌려주는 거야. 이 팽이를 돌려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질량의 정의를 배웠지. 질량은 뭐라고 했지? 고유한 성질. 고유한 양. 양. 근데 그거를 또 뭐라고 했어? 뉴턴 일법칙을 하면서 했는데 네? 뉴턴 일법칙을 하면서 설명해 줬는데 끌어당기는 힘 서로. 이 녀석들도 공부하는 잠깐만요. 앞으로 오답할 때마다 딱밤 한 대씩 무슨 맞겠다? 공간에서. 딱밤 어. 어디서 못할지야 들어와. 자, 질량은 뭐가 정하는지? 이거 찍혔어요. 질량을 정. 고유한 양 아니에요? 그렇지, 고유한 양인데 이걸 따르게 얘기했단 말이야 쌤. 고유한. 지랄하지 말고 그럴까? 그러네.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를. 인력. 생전 필기를 안 하니까 필기파가 더 없어지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그것도 없어요. 없었어 선생님. 그 에이, 그 있는데 선생님 바보쟁이 같은 방귀 쏴서 줄 텐데. 대로 시작한 거 있잖아. 자, 나 5글자. 아니야. 대리. 자, 질량이라는 것은 관성의 척도야. 네, 뭐라고? 관성의 척도. 네. 관성이라는 게 뭐지? 그 자기 자신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다라고 했는데 이 뚱뚱한 아이는 돌리면은 운동 상태 변화를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요. 싫어한단 말이야. 왜? 이 같은 질량이더라도 크기가 클수록 관지름이 크면 클수록 이거를 저항하는 성질이 커. 그럼 얘는 돌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또 돌아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잘 돌아 못 돌아? 못 돌아. 하지만 얘를 작게 만들어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지? 쌩쌩 돌아가는 거야. 여기 회전수가 크니까 오메가가 커지니까 원심력이 커져서 분리가 잘 된다는 얘기야. 이해해? 근데 요거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더라고. 그래서 아쉬움이 매우 컸지. 떨어졌어요. 아직 시험 중이야. 이제 다음 주 조만간에 2단계 시작하지.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자. 얘는 아무튼 중력이 있다. 중력은 우주선이 발사돼서 정지했을 때와 달리 그보다 조금 감소했을 거야. 그지?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조금 감소했겠지. 자, 한편 중력은 우주선이 발사돼 정지했을 때 절반이다 그렇진 않지. 중력이 우주선에 발사돼 정지했을 때와는 차이가 10% 이내에 있다. 아마 이게 가장 가까운 근데 왜 그래요? 바보 아니야? 바보로. 어이! 다현이 바보! 네. 6,400원인데 똥충이 G라는 값은 미안해. F라는 값은 G 곱하기 R 제곱분의 m 스몰 m이라고 쓰면 돼. 지표면에 했을 때 얼마가 되지? 6,400km의 제곱이지. 네. 근데 높이가 얼마? 200km 상공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6,600 200km 상공이야 지금. 맞아, 지효가. 한번 알지. 누가 800이라고 그랬어? 예. 코 안에서 때려요. 그래놓고 지역이 모는 거야? 너가 쌤이 지효기 갈고기. 참 나쁜 친구구나. 쟤들은 너처럼 까불거리진 않잖아. 좀 까불다 혼나고 얘는 제자리 찾아가는데 점점 심해지네. 자, 그러면 비교해보면 얘는 아마도 10% 이내일 것 같아. 오케이? 확인할.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보세요. 이건 킬로미터를 뭘로, 킬로미터에도 상관없겠다. 6,400분의 6,400 제곱분의 1대 6,600 제곱분의 1 한번 비교해봐봐. 그 ISS에서 어느 정도 중력 관측됐는지 그 자료 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얘가 반지름이 좀씩 변해. 타원계도 돌고 있거든. 그래서 반지름이 좀 변해. 그래서 보통 뭐 300에서 400km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요번에 북한 놈들이 보통 오늘 아침에 북한 놈들이 또 미사일 쐈지. 그래요? 일본 너머로 쐈어. 일본 난리 났잖아. 땅에 일본의 홋카이도 북해도 쪽에서 사람들 대피하고 막 오늘 오전에 난리도 아니었어. 일본 위에 지나갔어요. 바다에 떨어진 거. 야, 일본 혼슈하고 홋카이도 사이쯤에 지나갔어. 북한 잘했다. 근데 그거는 싸움하지 않나?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느라 근데 우리도 북한은 약간 지랄은 해도 그 지랄하고 뭐 무력적으로 어떻게 하는 순간에 전쟁 나니까 참는 거지. 그 꾸리날 행사 때는 그 성질대로 다 하는 푸틴 같은 놈이지. 요즘 푸틴 봐봐. 제정신 아니지. 조만간 핵실험한다고 둠스데이가 인간의 마지막 날이야. 둠스데이 웨폰이라고 그래갖고 궁극의 종말의 무기라고 불리는 핵미사일이더라고. 핵어뢰 이거를 실험한다고
지금 북극해로 가져갔대. 네? 진짜 북극해서 그 핵실험한다고. 왜 그렇게 될지. 근데 그 핵실험의 결과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어. 왜?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북극에 가장 위험한 게 북극에 메탄? 스톰이 생기는 거야. 스톰이 뭐예요? 태풍과 같은 엄청난 스톰. 뭐가 생겨? 기상이변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한 차가운 기단이 내려오게 되는 거지. 그럼 시진핑 욕 존나 할 텐데 중국이 존내 추워져가고 중국의 몽골 지방 같은 근처에 가면 되게 웃기잖아. 겨울에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엄청나게 추웠던 적이 있어 중국에서. 근데 양이 상체로 서 있는 채로 얼어 죽었다. 네? 그게 가능해요? 그 유목민들이 많잖아 중국 북부 쪽에. 네. 양이 선체로 얼어 죽었어.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그래도 핵 함부로 못 쏘지 않았어? 어? 핵 함부로 못 쏠 것 같은데. 지네끼리 전쟁하겠지. 러시아요?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아 똑같구나.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아직 불만하겠다. 이쪽은 피해. 근데 되게 볼만한 게 뭐냐면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걔네들의 무기의 허술함이지. 중국 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샤오미가 최고잖아. 샤오미가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제품들이잖아. 아 들어갔어. 그럼 중국 사람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내구력도 모르겠고 얼마나 쓸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탱크가 막 하다 바퀴 다 빠져버리고 이럴지도 모르는 나라야.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세계 2대 강국이거든. 네? 군사력 2대 강국이야. 2대 강국인데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개발리고 있는데 탱크도 뭐 장난 아니지. 미사일 또 진짜 웃기더라. 쏘는 지점은 정확한데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뭐 뉴턴하는 부메랑 미사일까지 나왔어. 고무줄매 나왔나? 발사해서 탄성에서 되돌아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 상상할 수도 없는 킹나. 쇼들을 하니까. 그리고 지네끼리 또 막 서로 아군인지 모르고 총 쏘고 죽였대. 네? 지네끼리 막 한 놈들은 도망가고 한 놈들은 지키고 있는데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다가 총을 쏘니까 막 쏴댄 거야. 이틀 동안. 그래서 70, 한쪽만 70여 명이 죽었대. 딴 쪽은 모르고. 두 나라가 또 비슷할 건데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니? 네. 서로 헛발질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되게 웃길 것 같아. 미국은 좋아. 자, 21번. 저 새끼 아직도 계산하고 있어. 근데 되게 무식한 게 얘는 지금 다 계산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는데? 64의 제곱분의 1 대 66의 제곱분의 1을 비교하면 되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없애버리면. 이거 약분시켜놓고 하면 편하지. 이거 2비 약분하면 얼마가 되니? 32에 제곱분의 1 대 얘는 33의 제곱분의 1 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는 33의 제곱 빼 32의 제곱 해주면 되잖아. 이것만 해주면 되거든. 당연히. 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억 5,577만 5,625를 1, 10, 100만, 10만, 100만, 5억, 10만, 칠판 좀 봐봐. 대박이다. 칠판을 봐봐. 100억으로 나누는데요. 선생님 구해놓으셨지? 쌤이 구했잖아. 칠판 봐봐. 0.065, 딱 보니까 이거 10%는 안 될 것 같지? 쌤 구했어요. 몇 퍼센트인지. 자, 21번을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 2m, 3m인 물체 A와 B, A, B, C가 있다. 일직선상에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 때 각 물체에 작용하는 만유력의 합을 크기를 FA, FB, FC라고 할 때 그 B를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A에게 작용하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A에 작용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얘는 두 물체에 의해서 B와 C에 의해서 힘을 받겠지. 그래 안 그래? FA라는 녀석은 G 곱하기 먼저 가까운 거리 월 제곱분의 자 M 곱하기 2M이 됐지.
2m 제곱 더하기 다 당기는 힘만 있으니까 더하기 얘는 g 곱하기 4월 제곱분의 자 얘는 m과 3m 사이 관계지 3m 제곱이라고 그렇다면 얘는 얼마나 돼?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m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4분의 3이라는 값이 됐지. 자, B를 살펴보니까 B는 양쪽에서 서로가 서로를 당기지. 그럼 C가 당기는 힘이 크니까 그 크기를 보기 위해서 C를 기준으로 보면 얼제곱분의 얘는 6m 제곱 더하기 자 빼기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2m 제곱이 돼버리지.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버리니? G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제곱 곱하기 4라는 값이 됐어. 그치? 자, 그 다음에 C의 값을 살펴보니까 C는 자 누구에 의해서 다 당겨지니? 왼쪽으로 작용하지.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2얼 제곱분의니까 4얼 제곱분의 3m 제곱 더하기 자 또 얘는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자 누가 돼버립니까? 6m 제곱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얘는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스몰 m 제곱 곱하기 9가 되겠지. 네.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B를 구하라고 했어요. FA 대 FB 대 4분의 11대 C는 4분의 얼마가 돼버리지? 11. 선생님 저거 많이 맞춰요. 11대 그거 아닌 거 4대 9가 됐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그거 아닌 거 11대 16대 9가 아니구나. 그거 아니구나. 4가 있었다. 그럼 4분의 얼마가 되니? 27. 6.7이니까 4분의 27이야. 아, 자 그러면 얘는 자 16대 27. 그래서 이렇게 B를 구할 수가 있었대요. 선생님 저거 0.065775625%예요. 몇 분율로 해서 배꼽해줬어? 나누는데 겁나 어려웠어요. 1024분의 1089. 선생님 검사할 수 있는데 계산기가 오 맞는지 해봐요. 싫어요. 약 먹었어요? 딱 봐도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는데 그치? 되는데. 자 22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의 물체 A 정지 마찰 계수가 0.1인 벽에 수직한 방향으로 밀어서 자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이때 물체 A가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으려면 벽에 얼마큼의 힘이 가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m은 질량이 얼마? 1kg이라고 했고 중력값이 9.8이라고 했으니까 아래가 얼마임이 나타나는 거지? 9.8N의 무게가 나타나는 거지. 이때 얘는 바닥에 안 내려오려면 무슨 힘이 나타나야 돼? 마찰력이 나타나야 돼. 이때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 돼버린 거지. 네. 이때 사람이 이쪽으로 누르는 힘만큼 반대쪽 물체를 옆으로 누르는 만큼 이 면이 물체를 이쪽으로 또 받쳐줘. 얼마로? F라는 힘으로 또 받쳐줘. 이 F가 바로 수직항력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네. 따라서 얘는 9.8 마이너스 뮤 n이 0이 되는 상황이지. 네. 따라서 n 즉 F는 얼마가 되는 거지? 뮤분의 9.8이 돼버렸는데 이게 뮤가 얼마라고 했어요? 뮤 0.1이라고 했지? 네. 그럼 얘는 98 뉴턴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그림처럼 기울기와 높이가 같고 마찰이는 빗면을 따라서 질량이 1kg인 공 A와 2kg인 공 B가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두 공을 동시에 놓으면 두 공의 운동에 대한 질문을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물체의 가속도는 서로 어때? 같아요. 자, 한번 빗면에서 물체의 가속도 한번 구해볼까? 빗면에서의 물체의 가속도를 그래서 다 한다고 네? 승하고 선인이 없으니까 마음껏 괴롭히는구나. 저 아니 이렇게 했는데 먹었어요. 안티가 근데 신기하다. 칭찬해줄게. 다행히 참 유연하구나. 요거를 바꿔줄까? 네. 이 똥목충하구나. 책상에서 대가리 먹니? 자, 경사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자, 이 위에는 물체가 있어요. 자, 물체는 아래로 어떻게? 중력 NG를 갖게 되는데 물체가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이언스. 또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네. 그러면 이 힘을 나눠주는 거야, 두 방향으로. 나누는 방법은 얘를 대각선이 되게끔 사각형을 그려줘. 사각형의 각 면의 크기가 각 방향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각과 요각이 무슨 관계? 동의가 얘는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니까 요각이 뭐가 돼? 세타가 되겠지. 빗변의 길이가 mg야. 네. 그렇다면 얘는 세타의 사인. 대변속력이니까 뭐가 되지? mg 사인 세타가 돼버린 거지. 네.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이 그지? 높이 곱하니까 빗변 곱하니까 높이만 나타나게 되지. 이쪽으로 나타나는 힘은 얼마가 돼? mg의 빗변속력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쪽으로 나타나는 수직항력과 비임이 돼버리겠지. 네. 그래서 물체에 나타나는 힘은 얘밖에 없어. 알짜 힘이에요. 그럼 알짜 힘이 mg 사인 세타인데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운동체의 법칙 ma라고 쓰는 거지.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G 사인 세타야. 질량과 상관없이 경사에 의해서만 가속도의 크기가 결정되지는구나. 두 녀석의 경사가 똑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서로 어떻다? 같다. 공 A에 작용한 운동마찰력의 크기는 공 B에 작용한 운동마찰력 크기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미끄러져 내렸는데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그죠? 빗면은 재질이 같고 물체도 같은 재질이다라고 했어. 그럼 마찰력은 어떻게 생기지? 마찰력은 F라는 것은 뮤 N이란 말이야. 그치? 뮤 N이랬는데 이 뮤가 얼마가 돼버리지? N이 mg 코사인 세타였지? 살펴보니까 질량이 클수록 마찰이 어때? 크게 나타나구나. G 코사인 세타 같고 뮤도 같아. 질량이 클수록 마찰력이 크다. 그럼 마찰력이 몇 배만큼 크지? 2배만큼 크게 됐어. 그래서 마찰력은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더 크다. 따라서 미우는 맞지. 그러면 두 공은 동시에 도달할까? 두 공은 동시에 도달할까? 아니요. 그러면 누가 먼저 도달하? A. A? 같네. B? 같네. 같아? 마찰이 다른데? 안 같네. 안 같아? 같네. 같아? A가 너무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같아요. 한번 볼까? 내려올 때 작용하는 힘들이라는 걸 한번 가속도는 B가 나타나는 질량이 질량이 m이 녀석을 이용해서 한번 볼게. mg 사인 세타라는 내려오는 힘이 있지. 네. 그리고 운동을 방해하는 뒷방향에 마찰력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뮤 mg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ma가 됐어. 그럼 a는 얼마가 되고 있지? G 사인 세타.
G 사인 세타 곱하기 빼기 뮤 코사인 세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동서각도 일정하면 가속도도 어떻다? 일정하다. 질량에 관계없이 내돌리는 힘도 커지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얘네들은 가속도가 똑같아. 근데 저 G는 가속도가 똑같으면 얘는 어떻게? 같이 동시에 도달하겠지. 여기는 아, 동시에 내려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짜요? 신기하다. 나처럼 있는데도요? 내려오는 힘도 커지잖아. MC 사인 세타. 그러면 막 사람 한 마리 굴러가고 한 마리 꽁 한 마리 굴러가도 요즘 똑같아요? TV 보니까 한 마리가 100마리나 나오던데. 그럼 100마리 굴러가도 100마리는 걸어 다니던데? 그 100마리 트럭 굴러가는 거랑 축구공이랑 똑같이 내려가요? 아, 실전 상황하고 다르게 여기는 어때? 아주 이상화시킨 상태지. 왜요? 기울기를 높이를 자, 아무 트러블 났든 우주선 났든 똑같아. 왜요? 당연히 났든. 왜요? 왜요는 일본은 요고요. 이유를 살려면 다이소에 가야 돼. 아, 다이소가 아니고 유니클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유니클로가 철수해 버렸죠. 찾기가 힘들어서 왜요를 사기가 힘들 거예요. 롯데마트에 있어요. 대상트에 있잖아. 진짜? 홈플러스에 있는데 롯데마트에 나무도 있어요. 다이소가? 아니 다이소가 아니라 유니클로가? 네, 매장이 커요 근데. 그래? 네. 아직도 철수 안 했단 말이야? 네. 함수랑 아직도 가는 거야? 네. 어허. 왜 대상 가지? 몰라요? 아 요즘 탑10 좋던데. 우리나라 탑텐 같은 데가 더 좋던데. 네. 탑텐 일본 거 아니에요? 탑10 우리나라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우리국인데. 아, 그랬어? 일본 거 줄 나도 일본 건 줄 알았는데. 자, 24번. 한국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 안 돼. 그치? 아니요? 네.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 생각해봐. 아 이건 진짜 최악의 재난 사태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어. 신라면, 컵라면을 공짜로 줬다. 그 다음에 제주 삼다수 그것도. 우리나라 마트 가도 가장 비싼 그 물. 롯데 무슨 시스도 아니고 이 삼다수 가장 비싼 물을 엄청난 양을 쏟아 줬다. 그리고 방사능 물질에서 핵 붕괴를 제어하기 위해서 핵 분열하는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붕소를 쓰거든. 붕소 화합물을 엄청나게 보내줬다. 근데 우리한테 고작 돌아온 거는 독도는 지냈다 이래지. 그 다음에 까불고 앉았지 요즘. 위험과 할머니도 배당제 들어가고 까불고 앉았지. 그리고 똑바른 현실을 보게 해줘야 돼. 그리고 후지산 한번 터져주라. 선생님 매일 밤에 기도하고 있지. 네. 예전부터 근데 뭘 하던. 몇십 년 뒤에는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사과해야 될 수도 있대요. 저희 나라가 너무 세져서 일본이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더 세질 일이 있다. 그래서 한 몇십 년 지나면 얘네가 사과할 수도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 독일이 유대인한테 죄송하다 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너무 세니까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이런 해석도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 나라가 그만큼 강해지면 사과할 거라는 해석. 근데 나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역사의 시작이야. 일본이라는 나라의 역사 시작을 혹시 총균세라는 책을 쓴 학자 알고 있니? 제럴드 다이아몬드라는 네 맞아요. 다이아몬드? UCLA의 그 역사 경제 쪽을 제럴드 하는 석학 교수님인데 제럴드 다이아몬드. 근데 이분께서 UCLA에서 강의를 계속 하는데 아주 재미난 강의를 했더라고. 세계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시는데 이 역사 관계에 대해서 지구에서 농경 문화가 처음 시작된 거는 거의 정확한 자료로 약 기원전 7,000년부터 시작을 했대. 기원전 7,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약 10군데 정도밖에 없더라고.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데가 중국 황하강 쪽에서 벼농사가 처음 시작됐대. 그리고 유럽에서 농사를 시작한 거는 기원전 5,000년 전 이 정도 무렵에 처음 농경 문화가 시작됐다라고 해. 유럽 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원전 약 2000년 전부터 농경 문화가 시작됐다라고 해.
근데 일본의 농경 문화는 언제 시작됐냐면 기원 후 500년. 기원전 400년 전부터 시작했대.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면 독도에서 일본 땅. 왜 이렇게 뺀질거리지? 일본의 가장 밑에 있는 큰 섬 대륙이 큐슈지. 큐슈. 큐슈 지역에서 농사가 처음 시작됐는데 한 번도 그때 당시 일본에 살던 원시 종족들이 농사를 안 짓는 바람에 땅에 엄청나게 비옥한 거야. 또 화산재가 배수 같은 게 굉장히 잘 되거든. 그리고 풍화되고 이러면은 땅이 토질이 굉장히 좋아진대. 근데 말이야, 누가 시작했냐지 한반도 남쪽에 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서 큐슈로 갔대요. 큐슈 가서 농사를 진 거야. 잘 되는 거야. 자식들이 번성하고 또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야, 여기 농사 존내 잘 돼. 그러면서 혼슈로 넘어간 거야. 일본 본토로. 혼슈로 넘어가고 홋카이도 지역까지 다 농사로 어마무시한 번성기를 이루었다고 해. 그냥 다 살아가야지 다시. 그래서 제럴드 다운드라는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인의 조상은 한국인. 기원전 약 400년 전에 건너간 한국인이다. 이걸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하셨나 봐. 그랬더니 일본에 유학 온 애가 그랬다는 거야. 저는 그러면 지금 현대 일본인이 원래 한국인의 후손이랍니까? 맞다고. 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일본인 유학생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야. 왜? 시험 문제 내면 어떡할 거야? 그걸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을 써야지. 네. 자기 생각 썼다가는 제일. 빵점 맞지. 그래갖고 이 교수가 웃으면서 그랬대. 야, 니네 나라 유전학자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일본의 유전학자인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답니다. 유전의 연관성을 조사했더니 기원전 400년 전에 한반도 남쪽에서 이주해간 사람들의 자식이었다는 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모두가요? 거의 대부분 일본. 현대 일본인데. 그래놓고 한국한테 나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갖고 한참 웃었지. 우리 좀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이고 근데 일본에서 넘어간 실제로 봐봐. 일본의 왕실에 얼마 전까지 황제했던 게 아케히토였지. 아케히토라는 일본 황제지. 일왕이 일황. 일본의 황제가 일본의 왕이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 천황가는 백제의 후손이다. 실제로 문영왕이라는 분. 문영왕 다음 왕이 백제왕인데 정확히 까먹었어. 무왕일 거야. 이분들이 다 일본으로 나가있던 백제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본토에서 백제 본국에서 자손이 끊기는 바람에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그래서 일본 애들은 그냥 아무튼 한국인 자손이라는 거지. 우리 딱하니. 우리 새끼. 근데 나쁜 새끼들이야. 까불고 있지. 잘 먹혀네. 24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러니까 말이 비슷한 게 많아. 일본말로 일본말에 그 백제 희라는 게 있어. 희. 히히히히히. 희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태양해. 이해. 태양. 생긴 희라고. 거라고. 비슷한 거 되게 많아. 일본말에 그 백제말에서 그 받침을 빼면은 일본말이던데요. 백제. 그렇대? 백제. 자, 그렇대잖아. 아무튼 언어를 혼자 못 만들어요. 24번. 그러니까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뻥이거든. 진짜요? 훈민정음원에 보면 훈민정음의 소름 부분에 보면 일본애가 무슨 나단 말싸미 중국과 다라 홀베이셔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자 그때 당시에 세종대왕이 약 1400년대 분이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중국이라는 나라 있었어 없었어? 써놨어요.
그때는 명나라지. 명나라요. 중국이라는 말은 최근의 말이야. 1800 최근에 후반에 만들어진 쓰인 거예요? 말. 한국은? 그럼 바꾼 거예요? 중화민국에서 중국이니까. 근데 중국 거기 영국이라고 했지. 명나라. 아 명국 알고 있는 그때도 중국인 줄 알았어? 아니요? 진나라 뭐 이런 나라가 있잖아. 근데 다 영이란 말이야. 중국이라는 말은 지금 그 중국이 아니야. 의미하는 중국은 무슨 중국일까?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역사학자를 주름 잡던 사람이 그 사대주의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 친일적 사관을 또 갖고 있고 친일파? 친일파면서도 사대주의적 서울대 역사 교수님도 그래. 그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다 뒤집어 갖고 잡고 있었던 거야. 해방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너무 많이 왜곡되고 잘못된 기록들을 잘못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거기에다 언어학자들까지 다 똑같아. 말모에 나오는 그런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한 사람이 없었던 거야. 여기서 말하는 중국이라는 것은 무슨 뜻? 일본은 지금 승모가 얘기했다시피 언어라는 것은 누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전까지 다 있었는데 그 언어에 대한 표현, 말이 쓰면서 글이 없는 민족 굉장히 많은데 한글처럼 체계화된 문자 같은 경우에는 글 없이 배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지? 글 없이는 우리말 배우기가 쉽지 않아. 그럼 그 전부터 우리 한글을 배우는 말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언어가. 그 언어들이 지방마다 쓰는 게 다 달라서 이거를 통일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제정하노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주는 게 옳다라고 해요. 한국어는 그냥 어느 지역의 일부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지방마다 쓰는 한글의 표현이 그러니까 자모를 쓰는 게 다 다르게 썼다는 얘기야. 조금씩 다 섞었어요? 아니면 불편하니까 어떻게 뭐라 썼어요? 가장 표준화시킨 작업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다 섞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서울 거 쓴 거예요? 한양 집현전 학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체본을 해와갖고 비슷한 거는 다 조합해갖고 만들고 약간 다른 건 조정을 했겠지. 근데 상당히 유사는 했을 텐데 약간씩 다른 부분은 다 통일하고 없애고 만들고 이랬다라고 보여지지. 뻥치기.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우라통 터지니. 그 정원 한글의 역사가 겨우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얘기지. 정원석 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가 무슨 게 뭐였지? 세종대왕이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나라를 혼자 한국어를 어떻게 혼자 만드시냐고 언어를 어떻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가 있던 거를 통일시킨 거 표준화시켰다고. 그래도 자. 대단한 거죠. 그래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지. 임금이 그 정도 신경 썼다는 거는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대왕이라는 칭호 붙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지. 염라대왕. 근데 선생님 생각해봐요. 선생님도 그때였으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냥 돌아다니면서 언어 좀 해보는. 선생님이 모순으로 태어났을지 어떻게 하니? 네? 선생님이 모순으로 태어났을지 어떻게 알아? 오. 아니면 일본에서 태어나갖고 머리를 밀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오. 자, 이렇게 용철에 의해서 두 물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용철 A는 1kg인 물체를 달았을 때 2cm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KA라는 녀석은 자, 1kg 힘에 의해서 얼마가 늘어났대? 몇 센티미터? 2cm가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럼 용철 상수가 얼마가 되니? 2분의 1 kg 힘 퍼 센티미터가 됐겠지. 무슨 안 되나? 참. 자, 그 다음에 자 B는 1kg에 의해서 4cm가 늘어났대. 자, 얘는 그래서 얼마? 4분의 1 kg 힘 퍼 센티미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용철 A에는 5kg, 용철 B에는 3kg을 매달아놨다라고 합니다. 얘가 5kg, 얘는 3kg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용철이 늘어난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는가? 중력가속도 10이라고 얘기했는데 10 필요 없어. 자, 얘는 위에는 용철, 아래는 전체 얼마가 매달려 있지? 8cm가 늘어나 있어. 2cm에 의해서 1kg에 의해서 2cm가 늘어났대. 그럼 8kg에 의해서 얼마가 16. 늘어나지? 16. 몇 배가 됐어? 8배. 8배가 됐으니까 16cm만큼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용수철은 1kg 힘에 의해서 얼마가 늘어나? 12. 4cm가 늘어가니까 여기는 3kg 힘이니까 얼마? 12. 12cm가 늘어나. 전체 늘어난 길에 얼마? 28cm가 되었습니다. 저거 너무 18 같아요. 여기까지 보세요. 18 같아요. 자, 29번. 지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답만 적어? 풀어놓고? 푸는 거야? 다른 것도 아, 있어. 이거 푸는 거야? 지금 잘했어. 잘했지. 지호가 은근히 공부 좀 하는구나. 제가 아까 안 보면 이해가 훌륭하지요. 자, 25번. 네? 25번. 자, 그림 가는 비커 바닥에 용수철을 연결하고 나무 토막을 물 위에 띄운 것이고 나는 물 위에 얼음이 동동 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게 있는 대로 골라보자. 단 지구의 중력가 속도는 달의 중력가 속도의 6배가 된다. 자, 가의 컵을 달의 표면으로 가져가면 용철이 늘어난 길이는 지구 표면에서 늘어나는 길이의 6배가 될까? 네. 그럴까? 아니요. 아닐까? 어떨까? 이 상태에서 길이가 6배도 늘어나면은 위로 솟구치는 편 아니에요? 아씨, 물을 충분히 깊다지. 많습니다. 자, 얘는 지금 물 속에 물체가 잠겨 있는 상태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이렇게 잠겨 있어요. 얘에게 작용하는 힘을 보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지구에서 힘을 볼게. 뭐가 되지? mg지. 자, 그리고 위로 나타난 힘은 어떤 힘이 되지? 부력. 로그의 g가 됐지.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용철이 당기는 탄성력 F1이 나타났지. 네. 자, 그렇다면 F1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버리니? 로 VG 마이너스 자, 뭐가 돼? MG가 돼버리지. 즉 얘는 로 V 마이너스 MG가 됐대. 달로 가져갔어. 달로 가져가게 되면 얘는 무게가 얼마가 됐지? 6분의 1이 돼버리지. G'이라고 할게. G'. 그리고 위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지? 로 VG' 이 돼버렸대. 그리고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야? F2가 됐어. 그치? 그럼 이 경우에 F2는 얼마라고 쓸 수 있어? F2는 로 VG' 마이너스 MG'이야. 그럼 뭐가 돼? 로 V 마이너스 MG'이 되지. 힘이 몇 배만큼 줄었어? 6배만큼 줄었어. 맞아? 지금 지혁이는 생각해. 왜 6배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중력가 속도가 6분의 1이 줄었잖아.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왔대요. 갑자기? 한 5분만 참으면 안 될까? 네. 자, 그렇다면 자, 탄속력도 얼마로 줄게 돼? 6분의 1만큼 줄어들었겠지. 그럼 늘어난 길이가 얼마큼 줄어? 6분의 1로 줄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X. 나 X로 했어. 자, 나의 컵을 달의 표면으로 가져가면 얼음이 잠기는 수위는 지구상에서 얼음이 잠기는 수위보다 더 깊어질까? 아니요. 봐야지. 봐야지. 자, 얼음이 있대요. 전체 원래 부피를 V0라고 하고 잠긴 부피를 V라고 하자.
오케이? 총 부피가 V0야. 전기 부피가 V야. 네. 자, 그럼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작용하지? 로 V0G라는 중력이 작용하지. 자, 그리고 위로는 어떤 힘이 작용하니? 로 VG가 돼버리겠지. 네. 이거는 무게, 얘는 부력이야. 근데 두 힘이 어때? 같아서 평형을 이루는 거지. 네. 로 V0G는 로 VG. 미안해 이건. 자, 얘는 로 I고 이게 로 W야. I는 아이스, W는 워터. 자, 그래서 얘는 I 그리고 얘는 W야. 그럼 V를 살펴보면 V0분의 V라고 하는 녀석은 로 W분의 로 I가 되는데 항상 0.9 일정해버렸네. 오케이? 그러면 더 잠기거나 더 뜨거나 이런 일은 없다. 자, 얼음이 녹아도 얼음 수위는 일정하다? 일정할까? 네. 왜 했죠? 일정하네. 그래서 얘는 답이 없는데 그럼? 3번. 아, 수위가 깊어지다 그랬구나. 답이 티를 하나구나. 나는 똑같다라고 읽었는데 깊어졌네. 말로만 읽었네. 이제 갔다 왔어요. 4분만 참고하면 안 될까? 1분밖에 안 지났어요? 어? 1분밖에 안 지났어요? 너 이제 지금 앞으로 3분이 3시간처럼 될 거야. 말을 천천히 해줘야지. 26번. 얘는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의 물체를 수평면에 놓고 수평면과 셋다 되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다. 물체와 수평면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를 0.1이라고 할 때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최소한의 힘 F는 얼마인가? 자, 단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걸로 보아서 얘는 37도가 되겠지. 우리 37도 53도는 변의 길이가 3대 4대 5라는 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해석해 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물체가 있어요. 자, 물체는 지금 현재 무게가 얼마라고요? 20N이라고 했죠. 아래로 얼마 힘이 나타나고 있어? 20N이 나타나고 있어. 자, 그런데 37도 방향. 자, 얼마 힘이 당겨지고 있다라고 F는 그냥 F야. 몰라. F라는 힘이 당겨지고 있다라고 해. 이때 얘는 두 가지 힘으로 분해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수평 방향으로 얼마 힘이 나타났지? F 코사인 37도니까 얼마? 5분의 4라는 힘이 나타났어.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연직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F 사인 37도니까 5분의 3이 되겠지. 그리고 마찰력은 뒷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니? 뉴 N이 나타났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경우 힘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자. 이 수직한 방향에 대해서. 자, 윗방향으로의 수직항력 N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N 더하기 F 곱하기 5분의 3 빼기 20이 0이야. 그치? 그러면 N이라는 값은 얼마? 20 빼기 5분의 3 F가 N이야. 오케이? 그럼 수평 방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F 5분의 4 곱하기 F 마이너스 뮤 N이 20 마이너스 5분의 3F가 0인 순간부터 움직일 수 있겠지. 이때 뮤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마찰계수가 0.1이라고 했어. 이게 0.1이야. 그럼 정리해보자. 5분의 4F 마이너스 더하기 50분의 3F지. 맞아? 이것은 2가 돼버렸지. 그래 안 그래요? 아, 네. 자, 그렇다면 얘는 50분의
40이 돼버리지. 43F 라는 값이 2야. 따라서 F는 43분의 100이 돼버렸지. 이해합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지요? 그냥 가. 갔다 오지만 그냥 가. 나 목요일에 올게요. 어? 나 목요일에 올게요. 갔다가 50분 선생님 50분 어떡하냐고? 목요일에 올게요. 목요일에